2021년 7월 16일 제9강 그린 오존은 인체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전자바이오물리학과 바이오플라즈마 연구실의 조광섭 교수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플라즈마와 오존을 연구를 해온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오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오존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미세먼지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그 미세먼지나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기청정기 또는 제균 소독 장치의 방역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 장치들에는 이 오존이 발생하는데 오존 발생 제품에 대한 관심도 우리 사회에 상당히 높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분석을 하고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이 조상님들의 지혜 말씀 중에 천둥 번개가 잦은 해는 전염병이 없고 풍년이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천둥 번개라는 것은 대자연의 대표적인 플라즈마입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이온화 기체라고 합니다. 이온화 기체는 전자, 이온, 또 많은 활성화 입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활성화 입자들은 특히 산소계 활성화 입자는 O2, O3, OH, OH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제균 소독 효과, 강력한 소독제의 역할을 하고 이 질소계 활성화 입자는 N, N2, NO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비료 효과로서 농작물의 이 질소 비료를 넣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인체에는 피부 재생 효과가 탁월하다라는 사실이 현대 플라즈마 과학자들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천둥 번개가 많은 해는 이 전염병이 없다 하는 것은 산소계 활성화 입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고 또 풍년이 든다는 것은 이 질소계 활성 입자들에 의해서 이제 농작물이나 우리 인체 피부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사실로서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즈마에서는 일정량의 오존이 발생하고 물론 이 오존 발생량도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존이 발생한 최근의 제품들을 보면 UV 램프가 있습니다. UV 램프는 램프 주위에 오존이 발생해서 UV 자체의 살균뿐만 아니라 오존이 이 살균을 역할을 한다는 제품이고 또 이제 이 플라즈마 장치들은 물론 음이온 장치도 일종의 플라즈마 발생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플라즈마 장치들은 이제 대부분 일정량의 오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오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여러분에게 좀 주지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우선 오존 사용 기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존은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르기까지 그동안 150년 전부터 주로 상수도원 물처리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모두 오존 처리하여 소독된 물이 가정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때 1차 세계대전 중이나 그 이후에는 값이 싼 염소가 발견이 돼서 염소 소독을 일부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주로 오존을 사용해서 수돗물을 처리해서 가정에 보내짐으로써 우리가 아주 안전한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원 오존 처리 시설은 대개 한 30억 정도의 거대한 플란트 시설입니다. 주로 스위스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스위스 제품의 플란트 시설을 우리가 적용해서 상수도원에 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국내 기술로도 현재 이러한 오존 플란트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해외 기술을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 40년대부터는 국제적으로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생수 처리 공장, 생수를 제품화하는 공장에서는 모두 오존 처리를 해서 우리가 안전한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고 있고, 특히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가 사회문제화가 돼가지고 공기청정기에 오존 기술을 우리가 접목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세균이나 공기의 질을 더 높이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지금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사스, 메르스, 코비드, 코로나19 이런 이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실내외 공간 및 개인 방역에 오존과 오존수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주요 제품으로서는 UV 램프를 사용한다든지 음이온 발생기라는 장치라든지 이 플라즈마 방식의 장치들을 많이 우리가 개발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는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한국이 이 기술적인 면에서 주도하리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좀 바로잡고자 오늘의 강의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오존은 인체에 유해하고 폐질환을 유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존이 무조건 유해하다는 주장은 옳지가 않습니다. 오존에 대한 이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특히 오존을 다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이 주장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들의 주장의 근거는 오존의 유해성에 대한 국제적인 문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헌에는 물론 오존이 폐질환을 유발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문헌에서 저농도 오존, 제가 저농도 오존을 그린 오존이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런 그린 오존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은 문헌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가하고 오존에 대한 나쁜 인식을 일부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이 유포를 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오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그린 오존, 저농도 오존은 문헌에서도 국제적인 문헌에서도 나타나 있지만은 인체에 안전하고 유익하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농도, 인체 안전 수치를 넘어서는 그런 오존은 이 국제 안전 기준치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준수한다는 것은 더욱더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농도 오존이 안전하다는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문헌적인 근거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농도 오존이 안전하다는 근거는 첫 번째 근거로서 150년의 오존을 사용한 역사 가운데서 인체 치명적인 사고가
보고된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천의 경우는 그린 오존의 환경입니다. 장수천은 바닷가, 숲속, 설원 등인데 이러한 곳에서는 저농도의 그린 오존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수촌에 사는 사람들이 장수를 누리는 이유는 공기 중에 약간의 오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존이 무조건 유의하다면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치명적이었다면 장수촌의 오존의 유익성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나 문헌적으로 봐도 최고의 공기질은 바로 그린 오존 환경입니다. 오히려 그린 오존에서 오존의 결핍으로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초래되었고 각종 전염병 등으로 질병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에서 이 오존은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태양의 자외선은 대부분 이 지구상의 그린 오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오히려 오존이 없는 오존 제로 환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태양의 공기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을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존 제로 환경은 밤 또는 흐린 날이 바로 오존 제로 환경이 되며 밤만 있고 흐린 날만 있으면 인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오존 제로 환경의 대표적인 것은 실내 환경입니다. 실내의 밀폐 공간은 오존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태양빛이 없는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존이 없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존 제로 환경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지속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실내의 환경은 지금 오존 제로 환경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방비한 그러한 공간이 됩니다. 또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에 오존 제로 환경은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존은 극히 불안정하여 항상 자체적으로 산소로 항상 변합니다. 이것을 산소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소화는 오존이 제3의 물체 표면, 인체나 물체 표면에 닿으면 쉽게 이 오존은 산소화가 되기 때문에 오존은 결코 실내 공간에 누적되거나 축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존은 산소화되고 또 잔존 물질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존은 다른 유독가스, 즉 염소나 불소나 메탄가스나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명에 치명적인 사고들이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유독가스와 오존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오존은 자체적으로 항상 없어집니다. 유독가스, 염소, 불소, 메탄가스, 일산화탄소 이것들은 확산에 의해서만 희석이 될 뿐이지 오존은 항상 자체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존이 해가 되는 그 고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기체 분자인 것이 사실이므로 결코 이러한 유독가스에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제가 오존 관련 자료들을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라온 자료들을 쭉 제가 검색을 해보고 일부 오존이 즉 그린 오존, 저농도 오존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유익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인터넷을 검색하든가 오존 테라피라는 이런 것을 검색하면 이런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서 근거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오존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부산물을 전혀 남기지 않는
바이러스 살균 소독제는 이 세상에 없다. 사실입니다. 오존은 먹는 물을 소독하고 물질 표면과 공기 중 에어로졸의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를 잘 죽인다, 없애준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에볼라, 에이즈 바이러스, C형 감염 바이러스 등의 퇴치에 오존이 성공적으로 활용되었고, 또 오존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질병치료 약품이고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살균 소독제이다. 맞는 말입니다. 오존은 자연이 스스로 만든 소중한 약품이다. ROS, 반응성 산소종. 우리가 플라즈마를 만들면 이런 반응성 산소종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반응성 산소종은 오존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미생물에게 독이 되고 인체 몸의 세포에게는 약이다 하는 사실은 과학계에서 많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의 오존 살균 소독이 대세 나라가 있고 이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나라도 있다. 이 중에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다중 이용 시설에 오존 제로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그 법으로 규제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매한 발상입니다. 사실 오존 제로 환경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존은 독이 아니라 약이다. 민중의약품이다. 부작용이 없는 약품이다. 오존은 지구 환경을 살린다. 오존은 살균 소독제,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항바이러스제, 항균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존은 세균 및 바이러스의 내성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항생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내성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오존은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존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세포를 재생시키고 줄기세포 활성화, 항산화제, 산화촉진제, 찰치제이다. 오존은 식품 첨가물로 허가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오존은 천연의 항암제이다. 특히 플라즈마 과학자들의 주요 연구 테마가 오존을 이용한 플라즈마를 이용한 우리가 암 치료에도 상당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오존 테라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존 치료 방식입니다. 살펴보면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자가 혈액 오존 요법을 사용하면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메리칸 저널 오브 케이스 레포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로서 오존이 가장 저렴하고 너무 효과적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한 면역제로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코로나 감염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오존 요법이 코로나 치료제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말기 환자에게 3ppm의 오존을 하루 30분 호흡 노출을 해서 완치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보고 사례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오존은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존 규제의 문헌적인 근거는 보통 동물 임상 연구 자료나 미생물 세포 배양 실험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실험실에서도 미생물 세포 배양 실험을 통해서 오존 연구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우리가 미국의 US FDA에 의하면 0.05 ppm 이하는 24시간 노출해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문헌적인 그 오존에 대한 규제 기준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미국의 환경보호청입니다. 환경보호청의 자료, 미국 환경보호청을 우리가 EPA라고 합니다. 이 EPA의 이 보고서의 내용이 이 국제표전 WHO나 또는 노동기구 ILO 등에서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오존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공기질을 0부터 300까지 분류하고 있는데 0부터 50에 대한 공기질의 상태가 굿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미국 환경청 보호 자료를 대부분 원문으로 그대로 제가 여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일부만 제가 번역을 해서 소개를 여기에 했는데, 오존 농도가 0부터 0.064 ppm을 아주 좋은 공기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범위의 오존은 건강상 위해성이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생활용품 안전치 우리나라 산업기술표준원이나 이런 데 보면 오존 농도를 0.05 ppm 이하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장수촌의 이 오존 농도의 환경이 이런 정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러한 0.064 이하 정도의 공기는 오히려 좋다, 건강상 해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0.08 정도 이렇게 되면 moderate라고 하는 moderate, 이제 적당하다, 이 정도까지는 허용할 만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장시간 노출을 하면은 호흡기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것이, 이것을 근거로 WHO 세계보건기구나 또는 또 세계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보통 오존 환경을 0.08 ppm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0.08보다 높고 0.1 이런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unhealthy for sensitive group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는 우리가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이 오존의 수치고, 0.12 정도 되면은 unhealthy라는 표현을 써서 폐기능 저하에 주의를 기하라.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환경청에서도 오존 주의보를 0.02 ppm 이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 0.04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은 이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very unhealthy라서 경고, 호흡기 장애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3 이상부터는 우리나라 환경청에서 기상청에서 오존 경보를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기에서 이러한 수치의 오존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더운 햇빛이 쨍쨍한 여름철에 아스팔트 위에서 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 유해 배기가스가 태양빛을 받아서 오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때는 보통 0.1을 넘기는 경우가 여름철에는 허다합니다. 물론 0.3 이상의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상청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데서는 이런 오존 수치가 이런 정도 되면 우리가 상당히 주의나 경고를 하는데,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가 장수촌의 환경이나 우리 이 생활용품 안전지에 근거를 하는 0.06 ppm 이하의 제가 말하는 이 그린 오존 영역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0.06 이상 0.1, 0.4 이렇게 만들기는 사실 기술적으로도 오존 농도가 이렇게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존이 1 이상 10, 수십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 물론 이렇게 이런 그, 그 증상을 유발하고 호흡도 곤란하게 되고 합니다만은 적어도 수십 ppm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의 코로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 오존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존 사용 150년의 역사 중에 인체 치명적인 사고가 없었던 것은 이러한 고농도로 우리가 어떤 공간에 오존이 유지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다른 유독가스와는 달리 이러한 이 고농도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금방 저농도로 변해버립니다. 물론 또 이 오존이 고농도가 되면 아주 심한 자극적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오존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존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고 관련 법규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안전 기준이나 법규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환경보호청의 EPA의 자료를 근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기청정기의 전기안전용품 기준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또 법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다중시설의 실내공기관리법이라든지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이런 데서도 이제 일정한 농도의 오존 농도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바람직하다고 보고 대부분이 오존 농도는 0.05 ppm 이하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존은 그런 정도는 인체에 대단히 안전하며 오히려 유익한 면이 많다 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도 어떤 기관에서 오존을 규제를 0.05 ppm에서 0.1 ppm으로 상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존에 대한 국제적인 안전 기준이 그냥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나 동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존을 이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존은 무조건 인체에 해롭다, 유해하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국제 문헌을 잘못 이해한 주장임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오존이 없으면 인체에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존 제로, 오존 프리존 마크를 우리가 발급해야 된다라는 환경보호단체의 요구가 있습니다만은 오존 프리존 마크는 이건 그야말로 비과학적이며 재앙입니다. 이것은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오존 제로를 주장하는 것은 이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며 비과학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최고의 공기라는 것은 장수촌의 공기 중에 그린 오존 환경이 최고의 공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탈출을 위해서는 실내 밀폐 공간에 그린 오존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실내외의 그린 환경, 오존 환경 조성이 코로나 사태 방역에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린 오존 환경 조성은 코로나 감염률과 확산율을 낮추는 아주 친환경적인 방역 기술임이 분명합니다. K방역에서도 그린 오존 환경 조성을 조속히 채택하여 이 그린 오존 환경 조성이 포함되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오존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국제적인 과학의 기준을 해서 이런 것을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해야 되며, 문헌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문헌에 나타난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해야 되며, 저농도 그린 오존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는 사실과 이제 그린 오존의 단계를 넘는 고농도 오존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존 장치에 바람직한 관리 기준들이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기술 표준의 어떤 오존 인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불합리한 측면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우리가 오존과 오존수, 이것들이 그야말로 친환경 방역제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한 방역 기술이 현재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앞서 있고 앞으로도 관련 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